번째 단락. 회사가 성장하면서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생산성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초반에 10억 때려 놓으면은 한 7억 정도 이익을 받는데 이게 확장이 되면서 10억 때려 넣어도 이익이 한 3천만 원밖에 안 나. 그러면 회사를 영업을 둘 이상으로 쪼개닌 회사 분할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 회사가 커져도 생산량이 떨어지는 문제를 회사 분할로 해결할 수가 있대. 반대로 회사 합병은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 이익이 될 때 이용하는 경영 방식입니다. 괜찮나요? 여기 또 다른 규모에 있을 때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완전 좀 다른 말이기는 한데요. 투입되는 한계 생산량보다 한계 생산 비용보다 더 이익이 날 때, 요때는 회사 합병을 합니다. 회사 분할은 회사의 규모가 커진 다음에 필요한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회사 합병보다 회사 분할이 더 늦게 제도화되었다. 얘가 퍼스트, 먼저, 그 다음에 세컨드. 뭐 그냥 요 정도 순서가 있대요.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선생님 독서에는 기본적으로 순서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본 겁니다. 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초롱이 제가와 제빵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를 통해 분할을 살펴봅시다. 제빵을 따로 떼내서 주식회사 초롱빵집을 만든다면 새로 만들어진 회사는 신설회사. 원래 있었던 주식회사 초롱은 존속회사라고 합니다. 상장회사가 분할을 하려면 주주총회를 거쳐야 돼. 그렇지. 회사를 나누는 건데 당연히 주주들의 뜻이 중요하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돼. 찬성한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의 주식수를 모아놓으면 전체 주식의 3분의 1의 찬성수가 모두 충족되어야 결의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발행 주식이 총 200만 주야. 그러면 회의에는 몇 명 참석해야 돼? 60만 주. 요 사람들이 와서 참석을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서 거기에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60만이 3분의 2 이상 했어. 출석한 사람들의 60만 주는 3분의 2인 40만 주. 그렇죠? 전체 120만 주 중에 여기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거잖아. 뭐 100명, 20명, 뭐 몇만 명 될 수도 있잖아요. 주주총회 합니다. 모이세요. 회의장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3분의 2가 찬성을 했어. 그랬더니 회의장에 와서 앉은 사람이 몇 명인지는 안 나왔고 3분의 2 이상 60만 주가 나왔지. 이 60만 주의 3분의 2인 40만 주 이상이 찬성을 했어. 그 다음 40만 주는 120만 주의 3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얘네는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분할을 할 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인 순자산은 요것도 또 꼴에 뭐예요? 공식이죠. 그래서 밑줄 그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할까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 옆에다가 써봅시다. 자산 빼기 부채는 순자산.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야지. 자산은 순자산 더하기 부채. 부채는 자산 빼기 순자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거의 분할 비율에 따라 존속회사와 신설회사가 나눕니다. 100억 가지고 있는 회사를 몇 대 몇으로 나눌 거냐 이거야. 이렇게. 분할 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공식 나온다. 분할 비율은 신설회사의 순자산을 분할 전 회사의 순자산으로 나눈 것입니다. 나누기
나누기 분할 전 회사의 순자산. 분할 전 회사의 자산이 100억이야. 그런데 신규 회사의 재산이 30억이야. 그러면 0.3. 신설 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보유한 순자산의 0.3배, 30%를 갖게 되고 나머지 70%를 존속회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주식회사 초롱의 순자산이 100억이었다면 분할 후 순자산은 주식회사 초롱이 70억, 초롱빵집이 30억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설회사가 만들어지면 이제 제일 신경 쓰는 사람들은 누구야? 이 회사의 주주야, 주주. 이 회사의 주주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따라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로 구분이 됩니다. 분류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인적 분할은 분할 전 회사의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율만큼 존속 회사의 지분을 갖게 되고 신설 회사의 지분도 갖게 된다. 즉, 분할 전 지분율 10%인 주주는 분할 후에도 존속 회사와 신설 회사에 대해 각각 10% 지분율로 직접 지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분할 전에 주식회사 초롱이 있었죠. 이 초롱을 지배하는 거는 누구야? 주주야, 주주. 근데 내가 얼마짜리 주주? 10% 주주야. 그러면 주식회사 초롱에 대한 10%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회사를 어떻게 한대? 주식회사 초롱이랑 그 다음 주식회사 초롱빵집이랑 주식회사 초롱빵집이랑 이렇게 몇 대 몇으로 예를 들면 7대 3으로 나눠놨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10%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분할이 돼도 여기에 대해 10% 권한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10% 권한이 있다고. 그 얘기예요. 됐을까? 왜 그럴까? 예를 들면 주식이 10주야. 그러면 여기 회사 주식이 7주, 여기 회사 3주 이렇게 갖고 있게 되는 거니까 70분의 7, 30분의 3 그러니까 계속 10%. 반면에 물적 분할은 신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전부 존속 회사가 가지고 가는 형태이며 주주가 원래 회사였었던 존속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존속 회사 밑으로 신설 회사가 생기는 거고 신설 회사가 뭐를 해? 주식을 발행해. 그러면 그 발행한 주식을 누가 전부 다 가져가? 존속 회사가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이 존속 회사에 대해서 10%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던 주주는 신설 회사를 어떻게 쿠션 매겨서 지배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신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평가액은 신설 회사의 순자산과 같다. 그래서 존속 회사는 모회사, 엄마 회사, 신설 회사는 자회사, 자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적 분할이 되면 분할 전 회사의 주주는 요 사람들은 존속 회사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분율로 직접 지배하지만 10%로 존속 회사를 직접 지배하지만 신설 회사에 대해선 지분이 없어. 그렇지. 얘 지분이 없잖아. 얘가 발행한 주식 얘가 가져갔잖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회사 거지. 우리나라 민법에는 뭐라고요? 법인은 인격권이 있어. 사람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신설 회사에 대해서는 지분이 없으니까 물적 분할하면 존속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게 삼성 회사의 가장 핵심이에요. 삼성 회사의 정점이 지금은 안 그런데 몇 년 전 저기 이건희 회장 살아있을 때만 해도 이게 에버랜드였어요. 에버랜드가 밑에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한 40% 가지고 있지. 그리고 에버랜드는 누구 거야? 저기 삼성전자 누구 거야? 에버랜드 거야.
에버랜드 누구 거야? 에버랜드의 주식을 대다수 갖고 있는 이건 이거. 얘가 또 새끼를 쳐서 밑에 회사를 또 만들어. 그래도 역시 그거 누구 거야? 이거 거야. 그런 식으로 지배를 했었던 거지. 이렇게. 옛날에 에버랜드 자연농원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모르죠? 저는 안타깝게도 알고 있어요. 아, 너무 슬프다 진짜. 이러다 신선되는 거 아니야 나? 한편 회사가 분할됩니다. 합병이 됩니다 하면은 제일 뒤숭숭한 사람들은 누굴까?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이거 다 잘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몇 가지 사회적 쟁점이 발생하는데 이 중에는 근로자의 승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이거 심각하지. 당장의 일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을 거라고 불안한데 민법에서는 사용자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상법에서는 신설회사가 근로자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니들이 뭔데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상법에서는 아니야. 그 사람들 승계해줘야 돼. 이거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오케이, 상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판결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승계가 된다라고 했다. 앞으로 여러분들 저기 누구냐 명함 새로 파드릴 테니까 갖고 다니세요라고 해서 주식회사 초롱이 아니라 주식회사 초롱빵집 명함 들고 다니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 물적 분할로 인한 기존 주주의 권리 문제도 쟁점입니다. 만약 주식회사 초롱의 경영자가 이미 물적 분할된 주 초롱빵집에 대해 기업 공개를 하려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합시다. 누구에 대해서? 물적 분할된 주식회사 초롱빵집. 주주가 있었고 주주들이 누구를 지배해? 주식회사 초롱 지배하고 있었고 얘가 모회사. 회사를 하나 만들었죠? 주식회사 초롱빵집. 얘는 자회사. 얘 주식을 발행했죠? 주식 발행한 거를 주식회사 초롱이 다 가지고 있지? 주식회사 초롱이 기업 공개를 하려는 결정을 내렸어. 기업 공개는 뭡니까? 회사가 가진 지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겁니다. 초록빵집에 대한 주식을 주식회사 초롱이 가지고 있죠. 그거 주식자 팔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존속회사 측에서는 주식회사 초록빵집을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하면 예를 들면 얘네는 여기 잘 보세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요거 빵집의 주식을 비싸게 팔면 돈이 들어오지.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떻게 재무구조가 탄탄해질 수가 있잖아.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설득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존속회사의 순자산이 늘면 주식회사 초롱을 보유한 이들의 주식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점을 부각해서 기존 주주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죠? 근데 좀 단점이 있어. 주주 입장에선. 내가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빵집을 지배하고 있었지. 그런데 빵집의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갖다 팔면 빵집에 대한 지배 영향력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 대신 기업 공개의 결과 주식회사 초록빵집에 대한 주초롱의 지분율은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애초에 분할하기 전에 주초롱에 제빵 영역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싫을 수가 있어. 야, 그럴 줄 알았으면 난 애초부터 여기 샀지. 이런 식으로. 제빵 부분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주초롱을 장기간 보유하려고 했던 기존 주주들이 기업 공개에 반대할 수가 있다. 그렇지. 팔기도 뭘 팔어. 그게 알짜배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회사 합병은 이제 나눠놨고 합병 이야기 하러 갈 거예요. 회사 합병은 여러 회사의 직원과 순자산을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건데 이때 사라지는 회사를 소멸회사라고 합니다. A 회사, B 회사가 있었는데 A 회사가 B 회사를 이렇게 먹어버렸어.
그러면 먹히는 회사가 소멸회사지. 합병에 찬성하는 소멸회사의 주주는 자기 지분의 가치만큼 관련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합병대가라고 합니다. A 회사의 주식은 이제 사라지는 거지. 하지만 B 회사의 주식은 사라지지. 그러면 B 회사 주식 들고 있던 사람들은 어디 찾아가? A 회사 찾아가서 니네가 우리 회사 먹었으니까 너네 회사 주식으로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합병대가. 합병대가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소멸된 합병대가. 소멸되는 B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주주들이지. 합병은 대부분 흡수합병이며 여유 있게 하세요. 네. 대부분 흡수합병이며 이 방식은 기존의 한 개 회사가 존속회사가 돼서 남는 회사는 얘지. 그러면 얘가 존속회사지. 존속회사가 되어 소멸회사를 인수하는 형태입니다. 흡수합병을 하려면 어떻게? 우리 저 B 회사 먹을 겁니다. A 주주들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A 회사로 흡수될 거예요. B 주주한테들도 물어봐야지. 흡수합병을 위해선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모두 주주총회 해야 돼. 결의 조건은 회사 분할할 때와 같습니다. 3분의 2 이상 출석해서 거기에서 또 찬성하고 찬성한 사람들 표를 모았더니 전체의 3분의 1은 또 돼야지. 만약 결의가 되었다면 합병 대가는 뭡니까? 존속회사의 주식입니다. 합병 대가는 존속회사의 주식. 여기 위에서 얘기했던 A 회사 주식이야. 한편 합병을 반대하는 존속회사, 소멸회사 주주에게는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되사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인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가 됩니다. 야, 저 B 회사 좋은 회사도 아닌데 저거 왜 먹으려고 그러냐? 이거 단기간에 회사 수익률 떨어지겠는데 주식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하면 A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A 회사한테 너네 내 주식 사가라 라고 청구할 수 있어. B 회사에서도 야 3개월만 조금만 버티면 우리 회사 더 탄탄해지는데 쟤네들 기술만 빼주는 거밖에 안 돼. 나는 반대야. 그런데도 이렇게 됐어? 그러면 B 회사 반대했던 주주는 자기 B 회사 주식 들고 A 회사 가서 니네 걸로 바꿔줘라. 나는 이 주식 안 들고 있을 거다. 라고 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가 됩니다. 다만 이 권리는 회사 분할이 결의되었을 때 분할에 반대하던 주주에게는 부여되지가 않습니다. 회사 분할이 결의되었을 때 분할에 반대하던 주주에게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합병할 때 말고 분할할 때예요. 분할할 때. 됐을까? 삼각합병도 합병의 한 형태인데 얘는 조금 복잡할 거예요. 이는 모회사, 자회사, 소멸회사 간의 합병입니다. 모회사가 있었고 밑에 자회사가 있었고 소멸할 회사가 있습니다. 모회사 라지 A, 자회사 스몰 A, 소멸할 회사 라지 B 이렇게 합시다. 자회사가 소멸회사 이렇게 먹을 거야. 삼각합병은 자회사가 소멸회사를 인수하지만 합병 대가로는 자회사가 아니라 모회사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얘네들도 뭐예요? 합병 대가가 있어. 우리 회사가 없어지니까 자, 우리 회사 먹은 너네 회사 주식을 달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서 달라가 아니라 이 회사 주식으로 달라라고 해야 돼. 왜 그럴까? 얘가 요거 흡수해서 먹은 다음에 기술만 빼먹고 이 회사 폐업 처리할 수 있잖아. 손실 처리. 얘가 꿀꺽 혼자 다 먹는 거지. 어쨌든 얘가 일 저지르면 이런 느낌? 자식이 일 저지르면 엄마가 책임져. 그런 느낌인 거예요. 왜 그럴까? 요 사람들 보호해주기 위해서 너네 주식 말고 얘네 주식 가져가. 이거야. 합병의 대가는 얘한테 요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삼각합병의 경우에서는 그러면 이 스몰 a 자회사가 라지 a한테 가서 엄마 얘네들한테 주식 주세요라고 그냥 요구를 할 거야? 아니야. 그 전에 스몰 a가 라지 a의 주식을 매입해 두었다가 이 사람들한테 요 라지 a를 주는 거야. 됐을까? 아들이 사고 쳤어? 엄마한테 책임이 있어. 근데 엄마한테 돈 가져다가 여기 얘한테 주는 느낌. 그 정도 느낌이에요. 어디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삼각합병할 경우 자회사 스몰 a는 어떻게? 라지 a의 주식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돼. 사전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삼각합병을 하려면 이거 문제야. 자회사, 소멸회사 모두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얘네들도 주주총회, 얘네들도 주주총회. 둘 다 해야 돼. 결의 조건은 회사 분할 때와 같고 이 과정에서 포인트, 모회사의 결의는 필요하지가 않다. 이렇게. 엄마 허락 안 받아도 돼. 저거 살지 안 살지는. 그래서 합병이 결의되었을 때 자회사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되지만 그렇지. 요렇게 둘이 할 때 반대했던 스몰 a의 주주 요렇게 했을 때 반대했었던 라지 b의 주주는 가서 저기 라지 a 주식 줘 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모회사 주주에게는 해당 권리가 부여되지가 않습니다. 됐을까요? 예. 우리 회사, 모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얘네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네? 요 좀 위험해질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얘 영향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빨리 내 주식 갖다 팔아야지. 너네 회사 내 주식 사가라. 그거는 안 된다고. 됐을까요? 7, 8, 9, 10, 11, 12 6문제지만 깔끔하게 5분만 드릴 거예요. 시작! 5분도 많아? 7번 문제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찾으러 갑시다. 7의 1번 자산은 순자산의 부채값을 더한 겁니다. 그래요. 이거 되도 않는 공식이지만 얘네들 반드시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죠. 2번 흡수 합병은 이미 존재하는 회사가 소멸회사를 인수하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뭐 찾을 필요가 없겠네. 1번 우리 나라는 분할은 합병보다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걸 물어볼 줄이야. 분할은 합병보다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체크해 놓았던 게 도움이 됐었죠? 3번 회사의 규모가 커지는데 생산성이 떨어질 때 그때 회사 분할하면 그것도 방법이 됩니다. 7번의 답은 5번. 어디가 틀렸나 살펴보면 소멸회사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주식을 되사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합병대가? 아니요. 합병대가는 소멸되는 이 회사의 주주가 오케이 나 그 합병에 찬성. 그러니까 A 회사의 주식으로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지. 그래서 5번 틀리죠. 밑으로 내려갈게요. 흡수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소멸회사가 아닌 존속회사의 주주총회가 결의를 한다? 그럴 리가. 흡수합병을 하려고 하면 어디가 있을까? 여기 있네요. 흡수합병을 하려면 존속회사, 소멸회사 모두 주주총회 결의 필요하다. 8의 2번 흡수합병의 결의가 된 경우 결정 났어? 합병에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주주는 존속회사의 주식을 받나? 반대했으니까 너네 거 달라야? 아니죠. 반대했으니까 존속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주식 사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 요게 발생하는 거지. 이렇게. 3번 삼각합병을 하기 위해선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 전에 모두 매가? 아니요. 없어도 미리 사놔야지. 그러니까 3번 틀린 얘기죠. 삼각합병이 결의된 후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소멸회사의 주주는 여기 오케이 나는 찬성이라고 하면 합병 대가를 요구를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B 주식을 뭘로? 라지 A 주식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모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된다. 4번 정답. 삼각합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주총의 결의는 모 회사 소멸회사며 자회사의 결의는 필요 없다. 헛소리 하고 있는데 삼각합병을 하려면 뭐라고? 자회사 소멸회사 주주총의 결의가 필요하고 모 회사의 결의는 필요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5번 틀린 얘기지. 다음 아하 3번 회사 분할인데 그림 나타나 있는 거 그림 나타나 있으면 옆에 뭐라도 쓰세요라고 말씀드렸죠. 가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얘 인적 분할이지. 나는요 간접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주주가 C를 간접 지배하고 있는 물적 분할이지. 요렇게 쓸 수 있으면 끝이지. 그렇게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이라고 써놓고 누구야? 요거 네 번째 단락 가서 찾으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으면 되죠. 내려옵시다. 분할 전에 A의 순자산에서 B의 순자산을 뺀 값은 가의 C의 순자산과 같습니다. B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 더하기 C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 하면 A의 순자산 되겠지. A가 가지고 있던 거 몇 대 몇으로 나눠 놓은 거니까 그 중간에 돈이 세면 누가 먹은 건데? 이렇게 1번 괜찮죠? 가의 C는 요거 상법에 따라 A의 근로자 중 분할과 관련된 일을 승계해야 합니다. 상법에서는 승계해라 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좋죠? 3번 나의 경우 얘죠. C의 순자산만큼 B가 주식을 발행을 하면 발행된 주식은 C 소유가 됩니다. 자, 누가 주식을 발행했어? B가 주식을 발행했어. 얘가 발행한 주식 누구 거? B 거지. 그게 왜 C 거야? 3번 틀리죠. 그렇지. 다음 오히려 이거지. C가 발행한 주식은 전부 다 B가 가져간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고치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C의 순자산만큼 C가 주식을 발행하면 발행된 주식은 모 회사 B가 가져가는 거죠. 완전 거꾸로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A의 근로자를 나의 C가 승계할 때에는 동의 얻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동의 없이 그럴 수 없어요가 민법. 아니야 괜찮아가 상법. 대법원은 상법 손 들어줬죠. 나의 형태로 결의되었을 때 이에 반대하던 A 주주에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반대했었던 애는 청구권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맞는 얘기. 다음 주식회사 착한맛의 피자와 치킨 영업을 함께 상장하고 있었고 발행 주식 총수는 120만 주입니다. 어찌나 친절한지 앞에 본문에서도 예로 든 게 120만 주였는데 이 회사 경영인 갑은 착한 맛의 20%를 지배하는 주주입니다. 그러면 갑은 몇 주 가지고 있을까? 120만 주에 곱하기 20%니까 24만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지. 하나에 10,000원짜리만 해도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24억인데 한 주에 10,000원짜리만 해도 이렇게 큰 손이죠. 이 정도면 거의 회장님급일 것 같은데 회장님 맞지? 갑은 이 회사의 치킨 영업부를 떼어서 꼬꼬맛으로 인적 분할을 하기 위해서 그럼 옆에다 써야지. 인적 분할 요렇게 나누겠다는 얘기인 거구나. 분할 비율을 의뢰했다. 분할 비율은 0.2로 예상했지만 그러면 8대2 정도로 예상했지만 의뢰 결과에 따라 이 값은 달라질 수가 있고 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3분의 2 통과하고 전체 주식의 3분의 1이니까 3, 42. 이거 40만 주는 어디에서 가져와야 돼? 내가 24만 주 있으니까 16만 주 가지고 있는 사람 불러와야 돼. 나랑 같이 합시다. 이런 식으로. 분할 전에 경영인 갑은 착한 맛의 주식을 24만 주 보유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분할 후에도 이 주주는 여기 둘 다 직접 지배하죠. 왜? 인적 분할이니까. 주주총회 때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찬성받았는데 찬성이 30만 주야. 결의가 불가능하다. 그렇지. 왜? 120만 주의 3분의 1을 확보해야 되니까 40만 주 확보했었어야 되지. 분할 비율이 0.3으로 결정이 난다라고 하면 7대 3으로 나눈다는 얘기네. 주식회사 착한 맛의 주주들이 갖게 될 꼬꼬맛의 지분율은 예상률과 달라지겠군? 아니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갑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요렇게 나눠도 얘 20% 지배, 얘 20% 지배 할 수 있지. 비율이 달라지지는 않아. 그래서 4번 틀리고. 의뢰 결과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예상보다 치킨 영업부의 부채가 증가한 만큼 피자 영업부의 부채 비율이 줄었다면 분할 비율값, 분할 비율값 아까 계산하는 거 있었는데 뭐 신규 신설 회사의 순자산 분할 전 회사의 순자산 이렇게 나누면 됐었죠. 그런데 요거 누구? 주식회사 꼬꼬맛. 꼬꼬맛에서 어머 세상에 뭐래? 치킨 영업부에 부채가 증가해. 부채가 증가하면 순자산은 늘어 줄어? 줄지. 줄죠. 왜? 자산 빼기 부채 하면 그게 순자산인데 부채가 늘어나면 순자산이 줄죠. 순자산이 줄어. 그러면 이 값은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겠지. 작아지겠군. 맞는 얘기죠. 틀린 건 4번. 11번.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누구? 난 빵집 보고 주식회사 여기 초롱에 투자한 건데 빵집 그렇게 떼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반대할 거예요. 4번. 기업 공개를 하면 주식회사 초롱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어. 앞으로 주식회사 초롱은 빵집이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갖다 판다고 주초롱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줄어. 존속 기업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니까 괜찮죠. 12번 어휘 문제였었는데 답은 몇 번 할 거예요? A는 규모, B는 충족, C는 적용, D는 부각, E는 사전. 사전에 미리미리 이런 뜻이었었죠. 답은 2번이죠.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다, 소각하다. 그러니까 얘는 해소지. 정답은 2번. 충족이란 단어 뜻은 뭐예요? 꼭꼭꼭꼭 채워줘서 모자람이 없게 함. 요런 뜻이죠. 답은 2번. 됐을까? 일단 정지.